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탑픽 종목 또 한 가지 딱 꼽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유한양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어제도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제도 저희 시장이 약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경계감이 짙어진 뭐 시장이다, 뭐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뭐 제약바이오만 조금씩 반응을 해주고 있고 테마 장세 여전하고 저희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마 다들 기다리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는 내일장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많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는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던 부분이 관망 심리가 시장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인 테마인 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들어오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개별 섹터 흐름이나 이런 장세가 연출되면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게 좀 당연한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내일장 이후로 좀 시장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신규를 매수를 망설이는 분들은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보유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지 이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매수세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매도세나 이런 부분은 안 나오고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좀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 오늘장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 전에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내일장도 좀 기대해 보시지 않을까. 엔비디아 물론 실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전체적인 증시가 오르냐 아니면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아니면 가이던스나 이런 게 하향이 되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빠지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조금 재미없는 장세가 흘러나갔지만 내일부터는 조금 테마 장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 섹터들이 더욱더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6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실적 발표에 한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제 멘토님께서 출연해 주셔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후에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은 괜찮은 흐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대응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지금 생성되어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활용하시면 하신다면 이정호 멘토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도움들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11시 주식온에서는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3가지를 준비해서 또 멘토님과 함께 대응 전략들 세워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확산 우려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오늘도 보안주들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한빛소프트는 이틀 연속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보 보안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테마일 것인가 또 지속될 이슈일까에 대한 부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멘토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보안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는데 단기적인 테마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어제도 좀 얘기를 해드렸다면 이 딥페이크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자꾸 났고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 주위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이제는 널리 퍼져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끝나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미국도 많이 심했어요. 이걸로 딥페이크로 가짜 뉴스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딥페이크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텔레그램이나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가짜뉴스나 이런 부분도 더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 그중에서 제일 큰 이유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총이 1,000억 이하인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 왜냐? 시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오르고 눌린 다음에 다시 또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보안이 단기적인 섹터로 보지 말자. 하지만 지금 못 잡았다라고 해서 너무 아쉽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눌림이 왔을 때 그때 다시 공략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너무 높게 올라간 한빛소프트나 이런 종목을 보지 말고 네. 차라리 어느 정도 상승률이 조금 더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종목들로 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안 관련주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안 좋고 시총이 낮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는 움직이겠지만 단기 테마성은 아니자. 그렇다고 이게 뭐 내년까지 갈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딥페이크 발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부분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딥페이크 발은 갑자기 이게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또 갑자기 다시 이런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가짜 뉴스나 아니면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사태가 또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있기 때문에 저는 눌림시 공략을 하자. 지금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보지 말고 눌렸다가 공략을 하고 아직 안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멘토님 그 한빛소프트는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 지금 달성했고 네. 지금 따라가는 전략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오늘 네. 장 초반이 되게 핫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오늘 장 시작 전에는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갭이 많이 안 떴습니다. 시가가 한 1%대로 시작을 하면서 1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하락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들어갈 거냐 아니면 한빛소프트가 계속 상한가를 유지하니까 다른 종목을 찾고 들어가야 되냐라고 본다면 장 초반에 어떻게 본다면 보안 관련주들은 재미는 끝났다. 그렇다고 이거를 장 후반 종가에 매수를 하냐라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내일이나 내일 모레 눌림이 좀 들어오고 네. 나서 하락세나 이런 부분을 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보안 관련주는 오전장으로 해서 다 끝났다.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대응은 하지 말고 오후장에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이나 그 보안 섹터가 있다. 숨겨진 보안 섹터가 갑자기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잠깐 따라가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은 괜찮지만 지금은 무작정 눌렸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안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접근, 조정이 나올 때 단기적인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현재 구간에서 따라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멘토님의 의견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9월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생물보안법이 중국 기업의 미국 바이오 산업 진출을 조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3년 만에 100만 원 선을 장중 터치를 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황제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CDMO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관련해서 CDMO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저희가 또 매수로 신규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네. CDMO 관련해가지고는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큰 틀로 말씀해드리면은 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 지금 거의 최고가에 네. 육박하고 있고 CDMO 관련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 돌파했고 바이넥스도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약 개발 관련해가지고 유한양행도 오늘 장에서도 올라가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종목들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거리가 되게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물려도 제약바이오에서 물리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네. 걱정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냐 해리스냐 누가 대통령이 됐던 CDMO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CDMO가 대표적으로 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은 대표적인 빅파마 기업들이 우리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캐파가 안 되니까 니네가 대신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 이제는 좀 꺼려진다. 이거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하자라고 하는 게 미국 법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기업 여기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겨지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네. 바뀌고 있어요. 시대의 트렌드가. 그게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기엔 제약바이오는 진짜 돈은 못 벌어. 하지만 너가 언젠가는 기술 개발이나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거야. 약간 기대감을 갖고 네.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올라가는 게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DMO 당분간은 끝나지 않을 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을 찍고 이제는 더 조정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더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차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진짜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조정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 터져줘서 올라가도 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월봉 차트로 보면은 100만 원을 찍어줬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다. 그때는 약간 코로나 테마성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1년도 실적이랑 지금 실적이랑 비교해봤을 때 거의 영업이익이 2배 이상이 올라갔던 부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고 시장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물려도 단타 네. 치실 분들은 제약바이오에서 물리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멘토님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얘기해 주시면서 네. 하반기에도 좀 좋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한양행 탑픽 종목으로 좀 네. 꼽아 주셨는데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그리고 CDMO 관련해서 ST팜까지 저희 좀 어디에 좀 집중을 해 봐야 될지 한 종목만 꼽아 주신다면 있을까요? 한 종목만 네. 꼽으라고 하면 네. 저는 유한양행을 유한양행 꼽고, 네. 오늘도 네, 오늘도 잘 올라가고 네. 있고 물려도 좀 괜찮은 종목에서 물려야 네. 탈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근데 물려도 제약바이오에서 물리라고 했는데 그 말은 비중 관리를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무조건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난주에 AI 시스템이 한번 포착을 해서 이미 익절을 하고 나온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AI 시스템이 포착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상승세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들의 멘토님의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보다 더 정확한 매매 전략 세워드릴 수 있도록 저희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지금 방송 시간 이내에 활용을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는 19조 7천억 원 가량 크게 증액을 하면서 저출생 관련주들 오랜만에 장 초반에는 상승보를 켜줬는데요. 지금은 조금 그 상승보를 많이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가방 컴퍼니 저희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꼽아봤는데요. 멘토님 해당 종목 지금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저희가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저출산 관련해가지고는 좀 네. 지겹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툭하면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 네.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네. 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애를 낳냐라고 본다면 저는 약간 가우뚱거려요.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출산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또 애를 낳는다라고 하면 네. 돈을 더 주느냐? 근데 그런 것보다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본질적인 문제부터 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보다도 어떻게 본다면은 애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고 생각하는 정책이 중에 하나고 이게 저출산이 언제부터 나왔던 거냐면은 네. 박근혜 정권부터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돈은 계속적으로 는다. 근데 아가방이 그때는 잘 갔습니다. 초반에는 기대가 됐으니까 저출산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냐라고 본다면,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증액은 하고 있지만 저출산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초반에 반짝거리는 수혜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약간 지겨운 테마이기 때문에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딜 수도 있다. 요즘이 아무리 테마 장세가 나온다라고 해도 너무 좋은 테마들이 많아요. 영일만 테마, 그리고 젠백스 테마, 그리고 뭐 요즘에 갑자기 나오는 보안 관련 테마,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저출산은 좀 내려놓고 차라리 테마 장세니까 다른 테마주를 접근을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슈 3가지 멘토님의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해당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고 세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생성되어 있는 팍스 통신망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는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들에 대해서 리스트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리자면 3S라는 종목 8월 27일 저희 장 마감하고 나서 해당 종목 포착이 된 종목이고요. 이전에도 한번 포착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당 종목에 대해서도 멘토님과 함께 잠시 후에 전략들도 세워보도록 하고요. 유한영액은 8월 26일, 8월 27일 총 2번 포착된 종목으로 해당 종목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그리고 렉나자 미 FDA 승인 이후에도 좀 꾸준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AI 시스템이 미리 좀 선점을 했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토는 어제 시장에서 오전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인데 해당 종목 보안 관련주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PBR 관련주죠.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한국화본까지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개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저희 지금부터는 AI 시스템이 포착한 5가지 종목에 대해서 멘토님의 코멘트 함께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 1가지 종목까지 꼽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3S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인데 해당 종목 AI 시스템이 어제 저희 끝나고 나서 한 30분 지난 시점에서 포착을 한 종목이네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저희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S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제 삼성공조라는 회사가 올랐었는데 지금 뭐 냉난방 관련해가지고 회사들이 네. 좀 더 올라갔던 부분도 있어요. 액친 냉각 관련주들도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냉방 시스템 관련 회사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네. 3S 같은 경우도 냉난방 공조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데 시장에서 부각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공조나 아니면 GST 이런 종목들이 좀 더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훈풍이 불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 3S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근데 주가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인 자리까지도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뭐냐라고 본다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생산하는 게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각이나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이 회사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잘 못 가는 부분이 주가의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더 빠질 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3S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은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안 좋게 나와도 빠지는 것보다는 좋게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욱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AI가 포착을 했던 가격대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네. 가격대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 관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이 3S 같은 종목들을 기억해 주셨다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조금 나올 때 그때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수익도 크게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나는 좀 대응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슬슬 모아가도 한 달 뒤, 뭐 3개월 뒤에는 괜찮은 수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S 냉난방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냉난방 관련주들이 시세를 받을 때 해당 종목 역시나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상승 보여줄 때 시청자분들께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서 해당 종목 좀 지켜보시자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저희 전해 들어봤습니다. 3S AI 시스템이 포착한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해당 종목 어제 시장에서도 포착이 됐고 또 이틀 전 시장에서도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15%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멘토님, 저희 유한양행 어디까지 과연 열려 있는 걸까요? AI 시스템이 굉장히 이 종목 많이 포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AI가 지금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네. 사고 팔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고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AI도 계속적으로 그런 액션이 나오고 있고 네. 저 또한 유한양행이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제 들어오셨던 분들은 유한양행을 진입하셨던 분들은 네. 다들 오늘 어떻게 보면 목표가까지도 딱 찍었을 수도 있다. 지금 목표가를 제가 13만 원을 제시했는데 네. 지금 상승 여력으로는 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이렇게 15% 넘는 수익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유한양행은 진짜 길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건 아주 먼 미래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빠르면은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20만 원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한 번에 FDA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 내후년에도 또 이런 부분이 또 한 번 나와준다고 한다면 회사는 한 단계 진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진짜 괜찮은 회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의 오너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대응할 때 제일 많이 실망시켰던 거는 대표이사가 이제는 우리 성공할 수 있어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회사가 이제는 종이 쪼가리가 됐던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런 장난질이나 이런 부분이 절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올랐던 제약바이오랑 지금 제약바이오랑 올라가는 사이클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실적이 바탕이 되면서 올라가냐. 옛날엔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돈을 벌면서 올라가는 회사들이 더욱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레나자 관련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거 성공하면은 1,800원, 연간 1,800억 예상이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3,000억 원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로얄티나 이런 부분 받는 게 진짜 3,000억 이상으로 찍혀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주가 상승력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AI 시스템이 포착한 두 번째 종목 유한양행이었습니다. 해당 종목 어제도 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15%대 가까운 상승률 급등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이정우 멘토님께서 방송 나오셔서 13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 근처까지 부근까지 와 있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AI 시스템이 포착을 한 이후에 정말
꾸준하게 잘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당일 급등하는 종목부터 좀 중장기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 종목들까지 AI 시스템이 참 잘 포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AI 시스템 통해서 나도 보다 더 다양한 투자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측 하단에 지금 방송 시간 이내에만 생성되어 있는 QR코드 팍스통신망 접속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투자 기회 잡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톤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딱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인데요. 어제 이제 보안 관련주가 움직여줄 때 AI 시스템도 또 이 이슈에 반응을 한 건지 아톤이라는 보안 관련주 잘 포착을 해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이 아톤 보안 관련주로 또 AI 시스템이 어제 시장에서 좀 포착을 한 종목이죠. 그리고 네. 오늘도 이제 상승불 켜고 있는데 저희 어디까지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이 종목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어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 아톤이라는 종목도 시총이나 네. 이런 부분 되게 작습니다. 1,000억 네. 이하인 종목인데 어제도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했던 부분이 거래량이 터져줬고 네. 이제는 좀 더 상승 여력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봤을 때 저는 좀 기대되는 부분은 네. 오늘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 어. 대표적으로 봤을 때 라온시큐어나 한빛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더욱더 올라가는 흐름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네. 이 아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제 장에서는 급등락이 좀 심했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슬금슬금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다.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한빛소프트가 조금 조정이 나올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야 될 종목이 뭘까라고 본다면 시총이 작은 종목들로 수급세가 이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안 관련주들 지금 대표적으로 잘 가는 종목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잘 갔다. 근데 그런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아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장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네. 오늘 장에서도 좀 올라가주는 모습세. AI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정리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부분이 저는 이 흐름이 좀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제 거래량이 터져줬고 오늘은 거래량이 없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네. 만약 내일 장에서도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져준다고 하면 저는 상승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왜냐하면 바닥권이고 시총도 작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이 아톤이라는 종목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톤 어제 시장에서 AI 시스템이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포착한 종목인데요. 오늘도 3%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어제 시청하시고 함께 하셨다면 오늘 또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었을 텐데요. 해당 종목도 멘토님께서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아톤이라는 종목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투자 의견,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해당 종목 이틀 연속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이틀 전 저희 방송 10분 전에 좀 포착을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멘토님 저희 해당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네. 관련해가지고 밸류 관련 종목들이 조금 오늘 장에서는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KB금융도 약간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조정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약 1% 조금 안 되게 하락세가 네. 나오고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를 얘기할 때 이 종목이 올라야 다른 밸류 관련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만큼 밸류 관련해가지고 가장 먼저 회사에서 주주 친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주인 부분도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 그걸 통해서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대감은 시장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야 다른 종목도 간다. 지금 자리에서도 AI는 분할 매수로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차로 들어오고 2차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메리츠 금융주주 어제도 얘기했지만 고점이라다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종목 수익 줄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얘기한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도 멘토님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총 4가지의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S, 유한양행, 아톰, 메리츠 금융지주 이러한 종목들 AI 시스템이 선정한 종목들이고요. 여기에 또 멘토님의 깊이 있는 조언이 더해지면서 매매 정확도를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 저희 방송에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저희와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 이내에 생성되어 있는 우측 하단 팍스통신망 접속을 해보신다면 보다 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들 잘 포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들 최근 시장에서 좀 이슈를 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아톤도 보안 관련주, 메리츠 금융지주 저PBR 관련주, 유한양행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 이어와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AI 시스템이 정말 잘 포착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AI가 네. 들어가는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네. 어제장 같은 경우는 좀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포착을 하면서 들어갔던 모습세가 나왔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좀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아톤이나 3S나 이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이 녹록치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I도 지금 포착하는 종목이나 들어가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네. 또 비슷한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AI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그 말은 종목 집중화 장세가 좀 더 이루어지고 있고 3S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도 들어가는 전략을 AI가 판단을 해서 들어갔다. 네. 요즘에 어떻게 보면 테마 장세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만 따라가서 올라가는 종목 대응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한번 꺾일 때 심하게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들어가고 위에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들어가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추면서 들어가는 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AI가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살 때 내가 좋아하는 차트, 내가 좋아하는 기업들 이런 것만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사대가 맞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수익을 챙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이 항상 변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관리나 이런 부분인데 AI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차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가권, 고가권 이렇게 나누면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수익률적으로 챙겨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 포트폴리오 관리나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 QR코드 활용하셔서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으로 오시면 AI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이끌어 가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네,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좀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을 AI 시스템이 선별을 하고 또 전문가님이 2차적으로 이런 투자 의견을 더해 주시면서 해당 종목들에 대한 이런 정확도를 조금 더 높여서 투자를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저희 방송에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AI 시스템을 좀 활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방송 시간 이내에 생성되어 있는 QR코드 팍스 통신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활용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방송이 없는 날에도 멘토님들과 함께 하면서 투자 전략 더욱더 다양하게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입니다. 조선 기자재 쪽으로 어제 시장에서도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멘토님께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던 종목인데요. 한국카본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카본도 어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조선 관련해가지고 기자재 그 중에서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거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전체적으로 가치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조선이 이제는 끝났냐?
라고 본다면 저는 이 슈퍼사이클의 이제는 상승 초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네. 불과 2년 전부터 계속 조선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릅니다, 흐름이. 그때는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주를 했던 부분이 되게 커요. 왜냐, 회사가 유지를 하고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은 일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맨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이제는 조선은 좀 더 다른 부분이 뭐냐, 이제는 수주를 골라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고가 수주나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입니다. 인건. 그리고 기술자의 노동자의 기술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슈퍼사이클일 때는 인원 부족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숙련이나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기술적인 발전이 조금 더 이뤄졌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안 나오는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더욱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는 끝나냐라고 본다면 아니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도 저랑 같은 생각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지금 3차까지도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차, 5차까지도 들어오면은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클 가능성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추세나 이런 부분은 안 깨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그 다음에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저가권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은 계속적으로 안 떨어지고 잡고 있는 부분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이평선 부분에서도 지지를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고 올라가주면 이제는 충분한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한국화본 본행제 관련 회사인데 계속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면 LPG 수주나 이런 모멘텀일 때 더욱더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시점은 분할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시스템이 포착한 5번째 종목은 한국화본이었습니다. 해당 종목 멘토님께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켜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역시나 또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요. AI 시스템과 또 멘토님의 이런 투자 전략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중단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 급등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까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꾸려보실 수가 있고요. 또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이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더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도록 조금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 나도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팍스통신망 접속하신다면 멘토님과 함께 AI 시스템에 대한 활용법 배워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학습 자료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희 또 이렇게 5가지 종목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탑픽 종목 또 한 가지 딱 꼽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유한양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욕을 먹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유한양행보다는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한양행도 물론 지금 자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제 못 들어갔는데 너무 아쉽다. 오늘 들어가야 되냐.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는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자. 단기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10%, 20%, 20%까지도 올라갔던 경험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시 들어가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탑픽은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주는 기본적으로 한 종목은 들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는데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종목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고가권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 고가권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그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하냐 안 하냐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뭘 기대해 볼 수 있냐, 밸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장에서도 높다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까지도 약간 조정이 들어오는 부분, 5일선까지도 이제 완착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까지도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어제도 되게 높다라고 했는데도 저는 이 종목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드렸고 그게 바로 오늘장에서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 메리츠 금융지주도 유한양행처럼 급등세가 이런 부분이 연출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한 종목들 조금씩 하루에 2, 3%씩 올라가는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 메리츠 금융주주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과 11선 사이 지금 차트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는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가격대적으로는 이제는 92,000원 부분에서 91,000원 부분 이쪽을 제가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자세한 전략이나 그 전략이라는 게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이제 QR코드로 입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자세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메리츠 금융주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밸류 관련주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망설이는 분들은 이 메리츠 금융주주라고 그냥 머릿속에 익혀주는 게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시스템이 포착한 5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멘토님이 선정해 주신 탑픽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였습니다. 해당 종목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이런 실시간 매매 전략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우측 하단 QR코드 지금 방송 시간 이내에 활용을 해 보신다면 멘토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AI 시스템이 포착한 종목 리스트를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유한양행이나 아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 나오는 그러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잘 포착을 했거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어제 저희 방송 탑픽 종목이었고요.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멘토님께서 13만 원까지 지켜봐도 좋다라고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그 부근까지 도달을 했고요. 15%대 가까운 상승률 현재 구간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톰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보안 관련주로 AI 시스템이 잘 포착을 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 포트폴리오에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포착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이런 종목들부터 중장기적으로 한국화본이나 이런 3S 같은 종목들은 시청자분들께서 부담이 없는 가격대에서 조금 공략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골라서 매매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러한 AI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이런 도움을 조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또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지금 활용하신다면 이런 팍스통신망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이 또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AI 시스템이 잘 종목들을 포착해주고 있는데 오늘 좀 오후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오늘 네.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네. 기대감과 경계감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내일장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서 네. 그때부터 분주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미국 대표적인 워렌 버핏이 뉴스를 봐도 현금 확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에 이제는 변동성이 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건 뭐냐? AI 열풍이 꺼질 거냐 안 꺼질 거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3분기마다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 금리 인하 이벤트가 또한 있고 9월 달로 가면은 뭐가 있냐? 한국의 이벤트 제일 큰 거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9월 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9월 달에요? 네. 일단 금리 인하. 아닙니다. 아니에요? 추석입니다. 아, 추석. 네.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이 많아져요. 아, 네. 네, 쉴 수 있는 날이 많아진다고 보는데 그 말은 거래일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그 전에 어떻게 보면 현금 유동성이나 음. 이런 부분을 챙겨놓고 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기대감을 많이 품고 네. 묻지마 매수세가 가서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냐라고 본다면 네.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석 전에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네. 7월 PC 발표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러한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금 확보를 시청자분들께서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AI 시스템이 포착한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다 오늘 탑픽 종목으로 이렇게 꼽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종목들은 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좀 신규로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현금 확보를 하라고 네. 하면 나 종목 다 팔고 이제는 네. 현금만 갖고 있을래. 네. 이게 아니라 네. 우리가 기존에 내가 어떻게 보면 비중 10%를 네. 들어갔던 장세였다면 지금은 비중 절반 정도 5%를 들어가는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작정 주식 비중을 늘리는 장세는 아니고 네.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네. 기회는 또 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블랙 먼데이 진짜 아찔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일 느꼈던 부분은 현금 확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또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냐라고만 본다면 지금의 시장의 불확실성은 있다.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기존에 7월 달에는 비중 10%를 했다면 지금 5%만 하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이런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내일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